정원상 학생이 학생인권조례 학생이 말한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상 학생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곳에 제가 올라온 것도, 여러분 이렇게 모인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학생 대표로 나온 정원상, 김해소중학교 3학년 정원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나선 이유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저와 같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평범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학생의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지나친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학생의 권리는 약 30여 가지에 달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의무나 책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례 4조 5항 7항에서 물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학생이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령, 학교규칙과 적법 절차에 따른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이 내용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강제성이 없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선언적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면 학생의 의무와 책임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처음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지도가 매우 어려워졌다 하는 의견이 85%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본 조사에서는 학생인권만 강조해 상대적 교권 약화 31%, 체벌 금지로 인한 지도의 어려움 30%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겪어본 학교 수업 시간에서는 실제로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단 6, 7명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엎드려 자거나 떠들며 놀고 있습니다. 이미 사교육을 통해 다 배운 내용이란 이유로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교육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교육청은 학교에서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엎드려 뻗쳐 반성문 작성 등의 생활지도와 간접 체벌을 막고 휴대폰을 쥐어준다고 하며 두발과 교복 착용에 용모를 자유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부보다는 화장과 여러 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선생님들의 지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학교도 작은 사회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회지만 그 사회 내에서도 엄격한 통제와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지식 전달뿐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올바르게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일을 뉘우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16조, 17조, 30조 성적 지향과 성관계와 임신할 학생을 차별을 금지한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성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말인즉슨 결국 문란한 성문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젠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지금도 논란이 많은 동성애 문제를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허가해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성적으로 물러납니다. 음담 패설은 기본이고 포르노 시청 문화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 가슴이 크니 작니? 어제 자위행위를 몇 번 했니 안 했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학교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지식이 완전하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 학생들에게 경남교육청이 앞장서서 미혼모, 에이즈 감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청소년의 이성, 동성간, 성관계를 정상이라고 권리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여러 친구들과 여러 평범한 학생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건 너무 아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평범한 학생들이 원하는, 저희들이 원하는 학교는 학생 인권 조례도 필요 없고 전교조 선생님들도 필요 없고 급진 청소년 인권 단체인 아수나로도 필요 없고 학생의 교육 과정을 움직일 필요도 없고 성인과 같이 성관계와 임신의 권리가 있는 억지 인권으로 교육받는 학교가 아니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진실적으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교육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서로 함께 웃으며 더욱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진정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는 교육청과 전교조 선생님들을 믿고 어떻게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올해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저로서는 도대체 이렇게 되면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가 학생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아는 서로 행복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학생과 교사의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경남 학생 인권 조례는 수정,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전면 폐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권리와 권위를 침해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학생에게 도가 지나친 권리를 주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서라도 이런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학생들과 저를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 폐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깨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해서 조례안의 실체를 알려주십시오. 저와 저희 학생들을, 그리고 저희 학교를 억지 인권으로 포장된 경남 학생 인권 조례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한심하기도 합니다. 어디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권리만 주장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경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권리만 주장했어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근데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유익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사의 입장에서 본 인권조례, 교사가 말한다. 권태호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모두민족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이자 경상남도 중학교 교사 권태호입니다. 몇 주 전 우연한 계기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 위험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리고자 공청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상식적인 공청회로 인해 제 생각을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교사로서의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5분에서 6분으로 발표 시간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내용을 줄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양해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에게 5분의 시간을 더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교사 권태호입니다. 저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인권은 학생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보편적 인권이지 학생 인권에서 말하는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인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청소년 보호법 등을 제정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 고발에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아직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미성숙한 존재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제11조 정보 접근권으로 인터넷 및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며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로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자유롭게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축제 내용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문화 행사와 사회 활동을 참여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20조 학생 자치와 참여의 보장으로 동아리를 자유롭게 설립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는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언어는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변화되어 일상의 언어들이 어른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여과 없이 게시하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 즐겨야 하는 축제의 장에 올려야겠습니까? 아직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정치적이고 성동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시켜야겠습니까? 만약 불법 동아리, 일진 동아리 등을 설립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자유권이란 이름 아래 위험하고 유해한 것들을 손에 쥐어줘야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교사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수년간 중학교에서 학생안전부장으로 학생들의 지도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때마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 학생들의 두발, 용모, 복장 등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허용해주자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다시금 제 생각에 반문이 들었습니다. 화장을 하는 학생들이 날로 많아지고 짙어지며 치마와 체육복 길이는 짧아지며 밝은색 염색들은 늘어나고 등교시에 슬리퍼 및 사복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준다며 이런 것들이 허용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일까? 화장을 하지 않던 아이들이 화장을 하게 되고 화장을 하지 않는 날이면 쌩얼이 부끄럽다며 한여름에도 마스크를 끼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은 두발, 용모, 복장의 자유가 아니라 너 자체로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금 아이들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라는 이름 아래 외모 지상주의를, 성적 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과연 학생 인권 조례를 바라보며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만든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6조 신체의 자유를 들어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제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들어 학생에게 반성문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제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로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 옹호관 등을 두어 외부인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 제14조 징계 등 적법 절차의 권리를 들어 대리인 선임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지도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체벌을 하지 말라. 생활평점제는 정서적 체벌이며 비교육적이다. 이제는 반성문도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며 소지품 검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도할까요? 학교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 뿐만 아니라 성격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상황과 수준에 따라 학생의 지도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훈계를, 어떤 친구에게는 위로와 칭찬을, 그리고 때로는 용서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학생에게 꼭 필요한 지도를 하는 것, 그것이 전문가,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의 지도 아래 교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사회는 교사를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외부 인사를 두어 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의 다툼이 어른의 다툼이 되고 이제는 대리인 선임권 보장을 말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변호사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담당 업무자에게는 수업을 경감시켜 일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러나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혹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제1장 총칙을 제외하고 제2장 학생의 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등으로 12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그런데 제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 절차는 14페이지 분량이나 됩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보며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체성이 수십여 개가 된다는 것을, 생각보다 동성애자들이 많다는 것을,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성인권이라는 것이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임신, 출산, 비임, 낙태를 결정할 권리를 뜻한다는 것을,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르다는 것을,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바로는 독립국으로 학생인권보장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모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한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교육감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말 아래 많은 것들이 관여하겠죠. 그것뿐만입니까? 학생인권옹호관은 직권조사권을 가지며 피해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조사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한도 가집니다. 다들 아시죠? 전북에서 경찰이 종결한 사안을 학생인권옹호관의 초법적인 권한의 수사로 교사가 수치심으로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소년인권의회는 각 교육청마다 소수자 20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되며 경상남도 전체로 하면 1800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인권의회에 소속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게 될까요?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학교는 매 학기마다 2시간씩 인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인권 교육 내용은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지 못한 차별금지, 청소년의 성자기 결정권을 말하는 성인권 등으로 채워지겠죠. 저는 진심으로 저의 걱정들이 쓸데없는 걱정이길 바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사인 제가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반대해도 되겠냐, 괜찮냐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대쪽에 서서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쪽팔리고 부끄럽기 싫어서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될 때 선생님이 뭐 했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잘못된 인권의 개념 안에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의 위헌성에 대해서 경고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교사는 편하겠네. 모든 것이 학생의 자유니까 책임도 학생이 지고 교사는 생활지도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밑바닥을 쳐봐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겠나 라고요. 도대체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최근 4년 동안 장유, 창원, 김해의 3개의 학교에서 학생 안전부장으로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학생의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정 그렇게 학생들이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그 답입니까? 아닙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결국 학생들을, 대한민국 교육을, 우리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경남도민의 찬반 투표 결과를 보았습니다. 찬성 의견은 20몇 %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권리, 가치관도 존중하자고 말하면서 70%가 넘는 다수의 생각과 가치관을 무시합니까? 70%가 넘는 경상남도 도민은 현재의 법률로 충분히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교육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현재 학교 생활 규정은 얼마든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혁신학교를 하든 행복학교를 하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까지 조례로 제정해서 법으로 강요하는 겁니까? 김해 시민 여러분, 제발 경상남도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